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실시한 모바일 투표의 투표율이 40%를 넘으면서 역대급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높은 투표율만큼 후보들 간의 막판 경쟁 열기도 뜨겁습니다. 오늘은 김기현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전당대회 모레로 다가왔고요. 이제 선거 운동도 거의 막바지 단계인데 그동안 여론조사 계속해서 1위를 달리시기도 했고 많은 공격도 받으시고요. 많은 일정도 소화하셨고요. 좀 소감을 좀 간단하게 좀 듣겠습니다. 예, 긴 레이스를 이제 내일까지 투표 마치면 모레 발표하는 것으로 마감합니다만은 그 레이스 동안 많은 성원 보내주신 우리 당원들께 또 국민들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남은 투표 안 하신 분들 꼭 투표장에 가셔서 김기현이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모바일 투표 진행됐잖아요. 투표율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투표율 지금 47.5%거든요. 이게 역대 최고치잖아요.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후보에게 또 유리하다고 보시는지까지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전당대 이게 당 대표를 뽑는 것도 전당대회고 또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도 전당대회입니다. 두 가지 큰 성격이 있는데요. 보통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는 투표율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더 크니까요. 예. 그에 비해서 당 대표 뽑는 전당대회는 투표율이 좀 낮은 편이고 2년 전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 때 그때는 관심이 좀 높았습니다만은 그때보다도 지금 한 10%포인트가 더 높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인 그 변화인데요. 저는 우리 당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들이 그냥 그 이름만 올리는 당원들이 아니라 실제로 역할을 하면서 당에 대한 애당심도 또 우리 당을 총선에서 이기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장에서 이제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전국에서 흩어져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언론은 보고 말씀을 종합해 보면 투표하시는 분들이 화가 좀 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 아니 전당대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당에 잔치를 만들으라 그랬더니 근거 없는 그 네거티브만 계속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더라. 이게 어떻게 당의 이게 건강한 모습이냐라고 하는 그런 화가 나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김기현이를 확실하게 대표를 만들어줘야겠다. 1차에서 압도적 지지를 줘서 그래서 대표가 되어야 당내에 더 이상 분란이 없겠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아마 1차 투표에서 잘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냐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의 높은 투표율이 후보님께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투표율 자체가 높은 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투표율이 높은 것 자체는 굉장히 저희들이 아주 좋은 거죠. 저희들이 전당대회 흥행에 성공한 거잖아요. 저희들이 처음 전당대회를 이제 당원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을 포함해서 또 비판하는 당내 후보들이서는 이거 그냥 전당대회 하나만 하다. 이거 그 흥행이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약간 좀 악담 섞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기분 나빴습니다만 거꾸로 그분들이 얘기과는 달리 굉장히 성공한 이 전당대회가 된 거죠. 국민들의 관심도 높고 당원들의 관심도 높고요. 그래서 미래를 보는 눈은 역시 그분들은 조금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기도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는 물론 우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에는 결선 투표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50%를 득표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들에서는 40%대에 머문다거나 50%를 넘는 경우가 그리 있지 않았어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셨을까? 왜 지금까지의 결과에선 50%가 안 넘었다라고 보고 계실까?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여론조사 중에 이제 40% 후반, 잠시 50% 넘은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대상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이냐 아니냐는 것인데 책임 당원이라는 분들은 돈을 내는 건 당비를 매달 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해서 다 당원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당원들 다 84만 정도가 지금 당원들이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이 전국이 따지면 몇 천만 안 되겠습니까, 그죠? 40% 지지한다 그래도 한 많은 숫자가 되죠. 2천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게 84만이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고요. 예. 실제로 당원들의 표심인데 네. 당원들의 표심은 훨씬 더 당의 안정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 이어지는 총선에서 압승 이것이 우리 당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이슈 그 관심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김기현을 찍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그것이 저희 추측이 아니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바로 그 현장의 열기입니다. 예. 뭐 결과는 이제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결선 투표를 내가 가게 되면 이거를 다 뒤엎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안철수 후보는 처음 출발할 때 자기가 1등이라고 큰 소리 치셨는데 보니까 지금 1등 못한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결선 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울산 땅 의혹에 대해서도 참 많은 공격을 받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 의뢰를 하셨는데 수사 의뢰까지도 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결심까지도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뭐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결심까지 전혀 쉽지 않았고요. 아주 쉬웠습니다. 그러셨군요. 이게 15년 전부터 민주당이 떠든 겁니다. 예. 1, 2년 전도 아니고요. 예. 울산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떠들고 민주당 쪽에 가까운 특정 언론에서 네. 뭐 40분짜리 고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특집까지 하고요. 민주당이 기자회견에서 막 그냥 구속하라고 뭐 수사하라고 난리 법치고요. 15년 동안 내내 해왔던 일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얼토당탄 얘기를 가지고 하니까 세상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있는데 예. 임야 밑으로 터널을 뚫어달라고 제가 직권을 남용했대요. 원래 임야 밑으로 가는 도로가 아닌데 제 땅 밑으로 터널을 뚫으라고 네. 제가 로비했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어느 땅 지주가 자기 땅 밑으로 터널 뚫으라고 로비를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거기다가 설령 제가 특혜를 받아가지고 제 터널을 뚫었다 치자고요. 네. 그러면 민주당 시장이 그거 특혜를 없애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시장에서 쫓겨나고 자기들이 선거 공작을 통해서 민주당 송철호 시장이 당선됐어요. 네. 그리고 4년 동안 송철호 시장이 임기를 하면서 재임해놨잖아요. 그 기간 동에 조사를 2번을 더 했어요. 노선을 어떻게 할지. 노선 2번 조사한 다음에 김기현이 땅 밑으로 터널 뚫으라고 결정해놓고 나갔어요. 아니 세상에 내가 특혜를 받아서 민주당 시장이 나한테 특혜를 줬다는 건데 이거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고서 그걸 떠들어대니 네. 이거 뭐 수사오리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다 뭐 모든 걸 다 해보라 그러세요. 예. 15년 동안 떠들었던 거 아직도 떠들 게 남아있어 더 떠들라고 하세요. 어린 반 부러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수사 의뢰가 뭐 민주당의 양희 원영이나 황은하 의원에 대해서도 했지만 사실 뭐 안철수,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계시고 본인도 직접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뭐 내부 총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비판적으로 말하는 시각도 있기는 한 것 같아서요.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누가 내부 총질을 하는지 모르는 내부 총질의 뜻을 모르는 말이에요. 거짓말로 내부에다가 분란을 일으키는 내부 총질이지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달라는 걸 내부 총질이라 그러면 거짓말 막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보자 이거죠. 자기 말이 맞다 우기니까 좋다. 당신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보자 이거죠. 그런 다음에 그에 대한 정책 판단을 받아서 심판을 받자. 만약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특혜를 특권을 했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정기 은퇴하겠다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럼 당신 정기 은퇴하겠느냐? 당신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 답변을 안 해요. 슬쩍 넘어가요. 아이고 치사하게 정말 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계현 후보님께서 만약에 이제 당선이 딱 되셨을 때 총선 전략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총선 전략은 너무 간명합니다. 민생 살리는 겁니다. 뭐 아주 정치 공작적 트릭스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가 당 대표가 뭐 어디 뭐 제주도에 출마한다, 호남에 출마한다 이런 트릭스 가지고 선거를 이기겠다는 사고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지는 것이다. 아니 국민들은 지금 배가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두통약 처방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국민들이 지금 가장 급한 건 민생입니다. 민생. 아니 지금 물가 올라가죠. 이자 높죠. 지금 일자리 없죠. 주택값 여전히 지금 해결 안 되고 있죠. 세금 높죠. 미래 경기 전망 불투명하죠. 이런 시점에 일자리 만들고 세금 낮추고 기업 투자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우리가
주머니가 두둑하도록 해줘야 된다. 국민들은 그거 해달라 그러는데 그거는 관심 없고 내 저기 제주도가 출마할게, 호남에가 출마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두통약 처박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형태로 선거를 지휘하겠다 그러면 판판이 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전적을 보니까 신통치 않아요. 그런데 김기현이는 이전 이성입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대통령 선거도 제가 원내대표로서 지휘해서 이겼고 예. 이어진 지방선거도 전국 공동선대위원장 맡아 제가 이겼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민생입니다. 첫 번째가 민생이고 두 번째도 민생이고 마지막도 민생입니다. 민생 챙겨서 우리 국민들 살림이 좋아지면 앞서가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김기현 후보께서 만일 당대표가 되신다면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나가실 생각이실까? 그 부분도 듣고 싶습니다. 여당과 대통령과의 관계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겁니다. 대통령 살아나고 당 죽는 것도 없고요. 대통령 죽고 당 살아나는 것도 없습니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공동 운명체로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거를 이제 공조와 협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게 저는 밀당하는 부부다 그런 표현 적절해 보이더라고요. 예. 부부 관계를 이긴 하지만 부부 관계는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한쪽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밀고 때로는 당기고 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에 부합하는 결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너무나 건강한 당정관계다 생각하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경선 과정에서 뭐 네거티브도 많았고요. 지금 뭐 민주당 내 분위기도 막 좋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실 건가요? 저에게 뭐 1차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시면 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제가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 연대와 포용과 탕평 그래서 대통합의 국민힘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제 김기현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게 세워지면 모든 분들 다 이렇게 끌어안고 한 몸을 만들어서 원팀을 만들어서 나갈 겁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후보님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십니까? 제가 뭐 여러 차례 한 10여 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뭐 예.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연설회장에서도 말씀드리고 세 분 다 우리 당의 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단점이 있는 사람인데 예. 그렇지만 그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 대표의 역할을 생각하고요. 세 분 다 잘 모시고 우리 당을 건강하게 원팀을 만들어야죠. 예.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의견이십니까? 민주당과의 관계는 민주당이 역대 최약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가장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최강을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최약체인 정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당이지만 얼마든지 민주당을 제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제 확신이 그냥 말이 아니라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보여드렸잖아요. 우리가 103석 가지고 있는 정당, 민주당이 180석이고 민주당이 심지어 여당이고 지방 권력도 다 차지하고 있는 그 시점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거든요.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국회에서 민주당을 완전히 압도했잖아요. 협상들 이기고 싸움은 싸움들 이기고 그래서 우리 당은 협상에서 제가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드리면 의원들이 협상 잘해왔다고 박수를 치고 민주당 협상을 들어가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왜 이렇게 협상했냐고 난리법석이 나고 그게 제가 1년 동안 원내대표 하면서 얻었던 성과예요. 그래서 법사위원장도 우리가 지금 차지해 있는 것이고 결국 리더십의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명분의 문제다.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지금 170, 180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정당 덩치만 크지요. 그 이미 초식 공룡 수준입니다. 예,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당대표가 되신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상도 좀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민생이 문제인데 제일 먼저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투자하게 만들어야 되고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과감하게 불필요한 규제들 걷어내야 되고 지나치게 환경 위주로 짜여져 있던 그런 규제들을 걷어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설악산 뭐 오색 케이블카 같은 것도 세상에 그게 왜 지금까지 발목이 잡혀 있습니까? 빨리빨리 해야죠.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기업 규제 혁신은 말할 것도 없지만 법인세 낮춰져야 됩니다. 세계 글로벌 컴퍼니들이 경쟁하는데 우리만 법인세 높여놓으면 외국에 투자하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법인세를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성 귀족 노조들이 완전히 그냥 뭐 집단 폭력하듯이 기업을 그냥 뭐 옥죄고 있는 마당이고 정권이 그걸 비호해주고 온갖 갈취를 뭐 삥을 삥 뜨듯이 뜯어가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그러니 어느 기업이 여기 사업을 하겠냐.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예.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시장 개혁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과감하게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개혁해야 되고요. 법인세도 낮춰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 생깁니다. 자, 이제 전당대회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막 다양한 일정들을 좀 소화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후보님만의 어떤 뭐 필승 전략이랄까요? 각오 한마디 좀 듣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이 얕은 정치 공작 수준으로 하는 것은 필패의 그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하는 겁니다. 막 사이다 발언해가지고 톡 튀어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인기 전략을 쓰는 방식. 언론은 좋아 보이지만 컨텐츠가 없는 것이 금방 들통이 납니다. 저는 사이다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 속을 제대로 읽고 할 수 있는 진정성인 정치, 진심을 담은 정치해야 된다. 그것이 여당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20년 동안 정치해 오면서 막 그냥 앞장서서 사이다 발언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야말로 은인자중하면서 실제로 컨텐츠를 쌓고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제는 앞장서서 그 역량을 발휘할 때가 왔다. 이번에 네 명의 후보가 이제 경선 과정에서 토론하면서 보니까 예. 역시 제가 보건 때는 제가 제일 컨텐츠가 탄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함께 달려온 나머지 세 후보에게 어떤 말씀 좀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아직 뭐 전당대회 끝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뭐라 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다들 열심히 해오셨으니까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일정 가운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또 만나는 일정이 좀 공개가 됐는데 이걸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이제 먼저 좀 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특별히 좀 의미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예. 대통합을 하겠다. 그래서 예. 연포탕, 연대와 포용탕평을 하겠다고 한 다음에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되겠다, 실천해야겠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하고 또 전화 통화도 하면서 네. 서로 같이 가기로 그래서 손잡고 같이 가기로 해서 김나연대를 만들었고요. 네. 그 이어서 조경태 의원, 아, 예, 예. 부산의 조경태 의원하고도 또 만나서 김조연대도 만들었거든요. 네. 윤상현 의원도 만나서 얘기를 충분하게 다 나눴고요. 본인이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또 뭐 당협 위원장을 맡아 있어서 지휘선하기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간접적으로 저를 사실 지원하기로 서로 약속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대통합의 모습을 다 그려가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조경태 의원은 지난 주말에 제가 당연을 방문해서 아.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같이 가자는 그런 결의를 다졌고요. 오늘은 이제 나경원 의원을 방문해서 예. 거기에서 지난번에 또 대구에 제가 와달라고 예, 했더니 예, 대구에 또 가셨죠. 와주셨으니까 예. 이번엔 제가 거기 가겠다. 그래서 아주 든든한 우리 연대 형성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대통합으로 만들어 가겠다. 뭐 예.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3파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기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